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모바일 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오늘 모발 이식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그 여자분입니다. 30세 여자분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 M자 탈모가 있는 헤어라인 수술과, 그다음에 우리 환자분은 전반적으로 또 밀도가 많이 떨어지는 여성형 탈모증을 같이 가지고 계신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올 때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좀 치료를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헤어라인과 그 다음에 여성형 탈모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헤어라인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뒤쪽에 밀도가 많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자분은 한 가지 문제였어요. 그냥 머리 숱이 없다라고 오셨는데 보니까 M자 탈모도 있고 여성형 탈모증도 있는 환자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의 머리를 우리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자분처럼 헤어라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성형 탈모증도 같이 있는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후드 부위에 밀도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역시 우리 환자분도 뒤쪽에 있는 그 머리의 밀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성형 탈모증과 그 다음에 헤어라인을 같이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느 쪽을 더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쪽의 비정상도가 더 큰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환자분들과 얘기를 해가지고 정하는 편입니다. 우리 환자분은 이제 전문직에 계신 분이었고, 이제 가끔씩은 이제 머리를 뒤쪽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가족력은 어머니 쪽으로 약간 밀도가 떨어지는 가족력을 좀 가지고 계셔서 아주 전형적인 여성형 탈모증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앞쪽에 헤어라인이 파진 게 뒤쪽에 밀도가 적은 것보다는 조금 더 심하다는 판단을 했고, 우리 환자분도 앞쪽에 M자가 더 스트레스를 받고, 두 번째로 밀도가 적은 게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 여성형 탈모증의 정도를 이제 우리가 보통 1, 2, 3으로 나눠가지고 뒤쪽의 머리 밀도를 보는데 1에서 2 정도 사이로 아주 심하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로 우리가 앞에 헤어라인을 잘 만들고, 그 뒤쪽은 나중에 약도 좀 드시고 약 바르고, 과거에 이제 메조테라피를 치료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다면 그런 치료도 좀 같이 하시자라고 말씀드려서 이번에는 이 헤어라인만 수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환자분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공부들을 많이 하고 오시는데 절개와 비절개 중에 비절개를 택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절개나 비절개나 생착률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절개를 하신다고 해도 뭐 절개 쪽으로 유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비절개에 대한 생착률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는 비절개를 원하시면 될 수 있으면 절개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또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공부량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술 방법도 난 이게 좋겠다라고 정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 이유가 합당하다면 저희는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환자분도 비절개를 원하셨기 때문에 비절개 3,000모 정도를 권해드렸습니다. 지금 요 보시면 우리 환자는 요 이마 자체가 좀 넓은 게 스트레스다 해서 보니까 M자를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진 않았고요. 이마가 넓어 보이는 게 스트레스다 해서 보니까 역시 이마를 넓어 보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 이마의 높이 자체는 아니었고요. 여기 보이는 M자 때문에 이마가 넓어 보이는 거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역삼각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얼굴 전반적인 얼굴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높이 자체를 낮추지 말고 여기 M자를 좀 메꾸고, 그 다음에 우리 환자분이 여성형 탈모증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밀도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뒤쪽은 더 많이 약간 더 있지만 여기 밀도가 떨어져 있어서 여기 증모도 같이 권했습니다. 물론 여기 M자를 잘 메꾸고 나서 우리가 머리카락에 모발에 여유가 있을 때 증모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여유가 좀 있어서 저희는
비절개 3,000모를 해서 여기 M자를 잘 메꾸고 요 위쪽에 증모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1년 후의 모습입니다. 1년 후의 모습인데 여기 보였던 그 M자가 아주 잘 메꿔져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밀도도 잘 채워졌는데 보니까 요 라인 자체가 옛날처럼 이렇게 아주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톱니바퀴처럼 심게 되는데 요것도 이제 저희가 그 밀도 덴시티를 조절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과거처럼 머리를 심은 데와 살의 경계가 아주 명확하지 않고 아주 흐릿하게 보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이 되어서 1년 된 아주 만족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이제 헤어라인만 문제가 있는 경우, 여자분인 경우에는 이게 진행형이라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한 약물을 쓰거나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메조세라피들을 권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M자도 문제였고 여성형 탈모증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저희는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력이 있었고 어머니나 여자분들, 여자 친척의 진행 정도로 볼 때 지금 요 나이에 30대 초반인데 요 나이에 여성형 탈모증의 기미가 보인다면 앞으로 진행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은 헤어라인 수술을 하셨지만 여성형 탈모증에 준한 내과적인 치료를 보내드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앞에 헤어라인 심은 머리는 이제 뭐 영구적으로 갈 거고 뒤쪽의 머리를 내과적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이 잘 될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30대 초반의 환자였고 특이하게 헤어라인 수술과 그 다음에 여성형 탈모증을 좀 같이 가지게 되셔가지고 반드시 수술요법과 그 다음에 내과적인 치료를 동시에 치료로 했던 케이스를 설명드렸습니다.